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이랑 그냥 그런 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 비밀은요,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마지막 8%의 대화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요, 계속해서 발생하던 손실액이 바로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손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CEO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더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아무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죠. 바로 그 침묵이 수천억 원짜리 손실을 만든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성과의 역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순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높은 성과를 내려면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혁신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본능적으로 야, 위험해, 가만히 있어 하면서 안전을 추구하고 위협을 피하려고 하죠. 결국 침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1억 달러짜리 침묵, CEO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려면 꼭 해야 하는 행동이랑 우리 뇌가 너 그러면 위험해 하고 보내는 신호가 정반대인 거죠. 그렇다면 이 간극,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의 이 거리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이 소통의 간극을 숫자로 표현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 숫자는 바로 8%입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의 92%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그 마지막 8% 앞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마지막 8%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실제로 감수하는 리스크 사이의 그 격차,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거,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말하기 힘든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8%라는 아슬아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신뢰의 문화를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높은 유대감과 큰 용기입니다. 높은 유대감은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큰 용기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힘이 되죠. 고성과 힘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7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해봤더니 무려 67%의 팀이 이 용기와 유대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역기능적인 문화 중 하나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팀은 과연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덫이자 가장 흔한 유형, 바로 가족형 문화입니다. 이걸 보세요. 무려 37%나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팀 중 하나 이상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관계 깨뜨리고 싶지 않아 하면서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팀 분위기는 참 좋아요. 다들 친하고 서로 배려하고요. 근데 누군가 실수를 해도 저 친구 상처받을라 하면서 피드백을 미루고 회의 들어가면 다들 문제점은 아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성과는 평범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덫은요, 이 가족형 문화랑 정반대입니다. 바로 거래형 문화예요. 한 14% 정도의 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곳에서는 관계보다는 성과가 모든 걸 압도합니다. 이 문화에서는 오로지 실적, 결과가 전부입니다. 어려운 말? 그냥 막 하죠.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에요.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평가받는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올지 몰라도 결국 뛰어난 인재들은 번아웃되고 지쳐서 떠나버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게 가장 최악의 덫입니다. 바로 공포 기반 문화. 안타깝게도 전체 팀의 16%가 유대감도 용기도 없는 이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최악의 상태죠. 리더의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칭찬했던 일을 오늘은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으로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여기서의 침묵은 남을 배려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용기와 유대감, 이 두 기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행히도 전체 팀의 한 3분의 1 정도, 약 33%는 이 이상적인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걸 마지막 8%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덫 중 하나에 빠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8% 문화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요. 피드백이 날카롭고 직설적일 수는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는 같은 편이고 당신이 성장하길 바란다는 진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한 신뢰 안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을 이런 문화로 만들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팀원들과 바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6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3번이에요. 리더가 먼저 용기를 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부터 보여줄 때 팀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4번, 그들의 의견을 평가하려고 들지 말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말, 특히 리더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의 문화를 만드는 건 그냥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팀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불편해서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지막 8%의 대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 묻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팀이 그 중요한 대화를 마침내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